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제 나이 또래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시간 가는 것도 좀 다르긴 해요. 아이들은 시간이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 아이들을 최근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쪽 거 하나,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거, 현재 못하는 아이들 거 하나,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자녀는 공부를 잘할지, 아니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아이들은 제가 저는 이제 취재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때문에도 만나고, 학교에 가면 별의별 층들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 인터뷰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이제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 1등급, 이게 학교에서는 어쨌든 1등급에서 9등급을 나눕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의 개개인의 역량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이야 나눌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아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됐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됐든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의 안타까움이 출발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까운 거죠. 가끔은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것을 나누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컸던 아이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동기부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맛본 아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아이들마다 또 사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편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큰 것은 동기부여이고 성취감의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부족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성취감을 맛본 케이스가 적다. 있어도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놀러 다녔을 때 그때의 성취감 정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에 더 빠진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서 그게 동기부여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 현재는. 근데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놓고 보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현재의 상태대로 냅두면 계속해서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도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막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침체기에 있는 그 상대 팀이 어떤 멋진 슛이라도 한 번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취감인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성취감을 주는 것까지, 그런 성취감이 있을 때 결국은 공격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 예전에 한 번 더 나가면
히딩크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쨌든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슛까지 쏴보고 다시 후퇴하는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도전해 가고서 최종적으로 해보고 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체 활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은 현재 이 아이가 침체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의 머리를 흔들어 줘야 된다. 아이의 심장을 흔들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곧 동기부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아이의 심장을 흔들어 준다는 거, 아이의 뇌를 흔들어 준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어딘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까 모르겠다기보다는 어디 무슨 광고에 보니까 뇌를 뭐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하대요. 뭐 그게 과학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뇌, 즉 아이의 생각을 흔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면 계속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의 뇌를 흔들어 준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아이하고의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그러니까 아이의 뇌를 흔들어 주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현재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의 공감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있고 학교 밖, 가정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산을 한번 가봐라, 또는 뭐 대학교를 방문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흔들어 줘야만 한다. 아이의 심장이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 가끔은 영화관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하고의 교감, 엄마 아빠하고의 교감에서도 그런 것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사실은 뭐 그 아이가 요즘은 학교에 보면 일진이라고는 없다 그래요. 가끔 뭐 여전히 싸가지 없는 애들은 언제든 어느 때든 있으니까 그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있나요? 저는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는 없더라고요.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개별 아이들이 나쁜 거고 그 애들 몇 명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그런 조직화된 그런 게 있었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아치라고 하나요? 이 시내 애들하고 같이 노는 정도의 그런 아이들, 학교 끝나면 맨날 시내로 나가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는 서클, 예를 들어 학교 전체에 보면 서클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학년 때는 서클 회장이 아니겠죠. 그 서클의 멤버였겠고,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제 회장도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아이들과 이게 별개의 서클 애들 두 애인가요? 그 각각의 회장 애들에게 제가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찰애가 되고 싶어 했고, 하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상 이제 뭔가를 가르쳐 준다든지, 끝나고 나면 걔네들이 꼭 짜장면을 사줬어요. 한 애는 집이 좀 부자해서 짜장면을 사줬고, 한 애는 오히려 내가 사줘야 될 정도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정말로 못하고,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말썽꾸러기인 아이지만, 적어도
공부를 잘해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이야 그것 정도 이상은 되겠지만, 왜냐면 그게 또 이 교육에 대한 관심 여하 정도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해서 교육에 관심을 못 가진 부모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요즘은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어쨌든 그렇게 배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 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 있죠. 학원 안 보내줘서 혹시 공부 못하나. 근데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뭔가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취재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걸 다 만나보고 이렇게 나서 보면 오히려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학원 제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정시로 가는 애야 또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아이들 보면 좋은 대학 갈수록 학원 가는 비율이 좀 작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수록 공부가 딱 중간인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아주 좀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물론 아이들 전체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 전체 애들이 바쁘겠지만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 정도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아이들은 뭔가를 학원 다니라고 바쁜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현재 여러 가지 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제일 원칙은 독서입니다. 9등급여도 독서가 필요하냐? 당장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뭣도 외워야 되고 이런 건데, 예,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8등급이면 뭐가 어떠냐? 예,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분석적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종합적인 사고가 되고요.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 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던 어떤 경우 아이의 등급과 상관없이 나 공부 더 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도 독서, 두 번째도 독서, 세 번째도 독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지금 현재 바빠도 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7, 8, 9등급 아이가 지금 이거 따라잡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독서인 거죠. 독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아이가 집중력이 생긴다는 건 인간은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습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에도 집중하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독서를 하게 되면 수업 중에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독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왜 어른들이 아무리 독서 안 했더라도 지금 유치원 다니는 책 보면 쉽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 안 읽었으면 그거보다 점프된 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유치원 거부터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정도의 이해력은 이미 생겼거든요. 다른 이유들로. 다른 또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고른다. 그러면 이 아이가 중학교 관련된 서적이라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낮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쉬운 책부터 다방면의 책들을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는 중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다만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설령 이런 거를 갖고 있다 해도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따라오느냐, 또 이것을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실행하느냐의 여부잖아요. 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체크해야 돼주는 거고, 체크하기 이전에 이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공부 잘하는데 왜 영어책을 안 보고 이걸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원서책을 읽는 거죠. 똑같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6, 7, 8, 9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그 다음 번, 예를 들어 지금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끝났죠? 이제 기말에 가서도 그렇게 하느냐? 기말에 가서 당장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수업에 이전에 집중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한다면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험 공부 뭐 예를 들어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예를 들어 기말고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준비를.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독서에서 주는 힘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내리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공감하느냐가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는 공부를 빨리 잘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책은 봐야죠. 그러니까 교과서 당연히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보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독서라는 거예요.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를 읽더라도 독서라는 겁니다. 이 독서의 힘에 따라서 나머지 공부도 잘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공부 잘하는 법은, 잘하게 하는 법은 첫째는 동기부여다. 그것이 뭐 그 아이의 진로가 됐던 꿈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명확하게 있고 이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독서의 힘이 이렇고 독서의 힘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너가 예를 들어 학교 뭐 교과서를 보든 참고서를 보든 자습서를 보든 이 공부를 해가면서 요것만큼은 꼭 해라 할 수 있겠냐. 이러면 너가 적어도 뭐 다다음 학기 때는 공부를 잘해줄 수 있는 비결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뭐 책을 읽는 아이는 한 달에 뭐 4권도 읽는 아이 있습니다. 뭐 책도 안 보는 아이들은 뭐 책 한 권도 안 보고요. 다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독서가 미치는 영향이 이 책을 읽는지만 그 책을 읽는 집중력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종합적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아이가 교과서를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더 임팩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등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학생이라도 나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건지, 정말로, 그리고 너가 이 방법을 쓰면 정말로 확실하게 너의 성적을 이렇게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독서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인식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오늘은 10페이지 읽고, 아니 설령 5페이지라도 5페이지 읽고 그 다음날에 10페이지가 될지언정 이렇게만 해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에듀진 TV라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에듀진이 에듀진입니다. 에듀 가르치다죠. 진로나 진학을 얘기합니다. 그 에듀진이거든요. 에듀진에 인터넷에 쳐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셔서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아이의 뇌를 흔들어 주는 거다. 그게 바로 뇌를 흔들어 준다는 말은 생각을 흔들어 준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고 깨우는 거죠. 이 깨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책부터 읽기라면 안 읽죠. 그러니까 창체 활동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이 창체 활동은 아이와 공감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다든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주위에, 아니면 정말로 놀러갈 뭐 돈이 없든 뭐가 없든 많은 게 그렇다고 하면 동네 야산이라도 손잡고 올라가 보는
그런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정상까지 올라가 봐서 그 정상에 올랐다는, 작은 산이라도 올랐다는 기분을 느끼는 그런 성취감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성취감만 가지면 돼요. 어떤 경우든. 설령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든. 근데 가위바위보는 매번 이기게 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의 성취감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런 교감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아빠 엄마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 독서의 중요성이나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의 멘토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멘토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이는 정말로 천천히 따라갑니다. 엄마 아빠는 급하죠. 마음이. 그죠? 빨리 성적도 올리고 싶고 물론 아이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는 잘 압니다.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이 아이가 따라가려는 마음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걷지도 못한 아이를 우리는 걷게 만들었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또 이 아이를 뛰게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요때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오늘 얘기했다 그래서 애가 확 바뀐다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도 그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시계추처럼. 그럴 때 다잡아주는 것은 분명히 기다려주는 거. 이 아이는 반드시 공부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이가 비록 천천히 따라오지만 따라올 거다. 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정말로 다양한 아이들, 물론 제가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이 돈이나 뺏고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가르쳤다는 애들이 남 돈이나 뺏고 막 이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야, 돈 뺏지 마. 넌 왜 여기서 돈을 뺐냐? 아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로 그 애는 학교에서 돈을 뺐거나 적어도 우리 반에서는. 근데 나중에 한 1년인가 지나서 다른 반에서 돈 뺏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제가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기본적인 심리는 늘상 변화하고 싶었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 다만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방법은 몰랐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학원 가서 이렇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또는 어쨌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아이를 믿어준 만큼 할지 모른다. 그 믿어주면 정말로 이 아이가 조금 아닌 아이일 수, 현재 성적이 더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이 아이가 더 천천히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요때 천천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또는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잘하고 싶다는 그 자체도 동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게 불을 지펴주려면 우리가 시골에 불 이렇게 붙여본 사람 알 거예요. 요만한 불씨라도 막 살려서 막 매우 얇은 나무 완전 마른 나무잎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호 부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죠.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똑바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이가 현재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그러니까 똑바로 잘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것을 현재 아이의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최고의 비법, 제1법칙은 독서다. 이 독서를 하게 할 수 있는 힘만 준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이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다. 이러면 뭐 더더욱 해피한 얘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더더욱 해피하죠. 시간이 얼마나 널널합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아직 기회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행동력이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흔들어 줄 수 있는, 뇌를 흔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뇌를 흔들었다고 하면 이제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독서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독서죠. 왜냐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하고 경쟁할 건데, 누군가하고 경쟁할 때 제일 많이 빠른 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이잖아요. 책에 그런 간접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려니까 읽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독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생각하셔서 자녀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학생이 본다면 학생 역시도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냥 독서하면 공부 잘해질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입력해 두고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